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어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심지어 뭐 청소년, 뭐 이런 사람들, 뭐 대학생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린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어린 사회초년생,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런 특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 시기나 또는 뭐 그 이하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겠고, 그리고 자녀들은 나를 좀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편일 것 같고, 그리고 자녀도 막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또 배우자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혼자 막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돌아올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렇게 나갔다가도 돌아올 때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뭘 보고 돌이키죠? 자녀들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배우자하고는 이미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속상하고 그걸 오래 걸린다면 그래도 자녀들하고의 관계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외도나 특히 성중독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이 외도로 인해서 또는 성중독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어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근데 자녀하고는 관계가 좋거나 자녀에게는 존경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도박처럼 막 삶이 티나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외도 때문에 삶이 티나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티나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막 직장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는 자녀들에게는 막 자상하고 막 이런 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부모님 중에서 그 외도한 예를 들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를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억울하죠, 사실. 이게 실체가 그게 아닌데, 실체가 그게 아닌데 억울하고, 그냥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자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막 얘기하는 게, 정말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 어떤 대목에서는 이게 어른보다 낫거나 어른 같을 때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예, 아이들이에요. 나와의 부모님과 나와의 남편 또는 나와의 아내와의 관계를 그가 이렇게 깨진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관계까지도 막 이렇게 우리가 손상을 끼치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살려두고 남겨두고 그래서 그거는 좀 얘기하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사실 위로를 얻으려고 내 편인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성인 아이는 뭐냐면 몸은 어른인데 이제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들이 잘 안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좀 어른스러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른스러워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발달의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단계에 맞도록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뭐 똑똑하다 그래서 대학에 보냈다면 그래도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감성들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친구들도 또래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감성들을 좀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에 누리도록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어른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시절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 돼서 이렇게 오히려 정서적으로 미성숙할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 이렇게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 성인 아이들이 그 부모님 중에 어떤 유형의 부모들이 있었냐면 자신의 배우자의 문제를 자신에게 이야기해서 마치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짐을 지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기 어린 시절을 빼앗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풀어질 것 같지만 사실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적으로 저희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자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너무 나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늘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또 나도 흠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오히려 이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내가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확실히 했고 도장 찍었다. 도장 찍으려고 한다. 마지막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자녀들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제 좀 또 지혜롭게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잘 기도하시면서 그것들 결정하셔서 얘기하는 게 그때 가서는 불가피하게 얘기해야 된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부부와의 관계에서 한가운데 그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딱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실수하기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여러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영상으로 또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